지금 저는 162페이지 행은 몇 페이지입니까? 오케이. 지금 이게 수하고 분지관리 수험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저 부산에서는 194, 195를 올렸습니다. 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고 같이 들으면 됩니다. 부산에는 194, 195회를 강의했습니다. 저 볼펜 드리겠네요. 그래서 부산은 194, 195를 8월 1일날 부산에서 했고요. 오늘은 수하고 분질 관리를 다 나가지 말고 개념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고 안 맞고는 다음 문제고, 이쪽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운 파트니까 넓게만 먼저 하고 그 강의 들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자도 요거 2차 수술액을 적기 위한 그 준비니까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음 달 15일 지나서부터는 부산에 25일부터는 이거 이제 바로 진도 나갈 겁니다. 나갈 거니까 하시고요. 162페이지 수험서 나갑니다. 이 수험서가 편집이 잘 됐으니까 봐주시고, 이 수험서만 가지고도 제가 생각에는 제대로만 파고들고 느낀다 그러면은 한 60번 정도만 보면은 60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자, 수산물의 사후 변화입니다. 수산물의 사후 변화는 일단 수산물이 잡고 나면은 전후회가 있는데 생사가 되어 있고 해당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작용이냐 물리 작용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화학과 물리와 화학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얻은 게 화학 작용이고 얻은 게 물리 작용이고는 일반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행정고시 기출 문제고 그쪽에 전공자들이 놓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화학 작용하고 물리 작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물리 작용이라는 것은 같은 성질을 그대로 가는 것이고, 물리 작용은 호소가 개입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화학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일단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발효식품이 있는데 올해는 발효식품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행정고시 나왔지만, 그리고 자기 소화도 고민을 하면서 발효식품을 가는데 작년에 자기 소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염장품에 대한 어떤 염장품 중에서 물관법입니까? 물관법. 네, 물관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공부하시면 다 하실 거고. 그러니까 해당 작용은 이럴 때 나왔습니다. 근데 사후경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경직에 대해서 저번에 부산 모의고사도 내고 했으니까 부산 쪽에 한번 보시고요. 자기소화 같은 것은 아까 말대로 사후경직을 고민할 거는 신선도 측정입니다. 일단 신선도 측정이니까 세분학적 또는 가능학적 서류 또는 화학 검사를 해가지고 VBM이나 K값 등을 검토해야 되는데, K값하고 VBM은 행정고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VBM과 K값, pH값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후경직이고요. 그 다음에 해경은 금융이 풀리는 현상인데, 지나간다면은 해경하고 해동하고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동계를 하고 냉장을 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해동을 해가지고 수산물을 가공을 하는데, 해동하면서 단백질이 원래 수산물 육질에 흡수되지 않고 떨어지는 게 드립입니다. 그러니까 해동하고 드립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어부터. 그 다음에 자기소화는 작년에 염장품이 나왔습니다. 염장품 중에서 물관법이 나왔습니다. 장점. 자, 그 문제도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2차 3회 문제 때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소화를 더 진행해버리면 부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패로 들어가니까 부패 단계에서 가기 전에 탄수화물을 사람한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보면은 식혜라든지 젓갈과 젓갈 있고 또 액젓이 있죠. 액젓.
이 세 개를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정리를 하면서 거기 최근에 16년도 10회가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2년 이제 죽이면 우리가 놀 때 됐습니다. 바로 식품이고, 그리고 김용의 시험 볼 때 16회 1회 때도 자기 소화와 바로 식품의 육질에 대한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기출문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부패는 작년 17년도 1회 때인가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가 녹아가지고 비린내가 변한다는 트리메탈 한원된다 TMA가 답이었죠. 트리메탈 아민이 답이었습니다. 1차 때. 그 문제 언급됐습니다. 그러면은 고민해야 될 건 해당 작용이 언급됐고 사후경직이 안 나왔고 자기 소화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식품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특히 바로 식품을 보면은 소금에 대한 어떤 염지, 소금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를 한다는 것은 부패 호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소금의 농도의 문제입니다. 소금의 농도가 10%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10%, 15%만 된다 그러면은 비보리오죠. 비보리오 폐혈증이가 거기에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근데 비보리오가 가장 자기가 적절하게 살 수 있는 농도가 3%랍니다. 3%. 그것도 1차 기출 문제였죠. 3%니까, 그러면은 3%가 적정한데 7%에서도 비보리오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식품하고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전통 젓갈하고 지금 저염 젓갈이 있습니다. 전통 젓갈은 10%, 20%, 15%의 소금 농도가 들어가지만 저염 젓갈 같은 거는 10% 이하의 식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보리오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와 또 비보리오 문제는 가장 적절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저온성 생물이다 보니까 그냥 실온 4도 이하에서는 억제가 되지만 실온 4도 이상의 어떤 온도에서는 비보리오가 또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식염, 소금 농도까지 바로식품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페루의 선도입니다. 형님 한 장 넘어갔습니다. 어페루의 선도입니다. 어페루의 선도는 결국은 자기 사후강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페루의 선도 판정을 하는데 간등이나 하학검사가 있는데 얘들이 나왔을 때는 어페루가 사후경직에 개입한다는 개념을, 사후경직이 더 풀리버리면은 해경으로 가고 부패로 가니까 사후경직의 그 포인트에서 신선도를 측정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도 판정법의 pH법이라든지 VBN값이라든지 K값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기출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VBN, K값, pH 등등이 다 출제됐는데 pH값은 행정고시에 기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고시에 기출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화학적 판도 중에서 우리는 K값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K값은 핵감용에 쓰이지만 VBN 값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개념을 생각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능적 판정.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간능적 판정은 우리가 소품사의 핵심입니다. 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능을 검사를 하고 할 거냐, 그걸 나름대로의 어필한 논알이다 감이나 육질 복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책에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핵심 백문백답에 정확하게 있지만 정확하게 그 고등학교 책에는 녹아 있습니다. 이거는 2차용으로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능적 판정에 대한 기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개념과 어휘와 여기마다 어필한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오감에 촉감에 따라서 간능 검사를 할 것이고, 또는 아까 전에 1차 59페이지와 60페이지 따라가지고 간능 검사의 포장 단위와 무포장 단위가 있습니다. 그까지 고민해가지고 작년에도 거기서 8점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고민해 주시고요. 세분학교 판정까지 선도 유지입니다. 그럼 이제 선도 유지 방법입니다. 옆에 선도 유지 방법은
형님, 선도 유지 방법은 뭐로 고민해야 됩니까? 저온 저장. 오케이. 골드 체인입니다. 유통법 35조입니다. 그걸 항상 들어갈 때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통법, 예. 유통법 35조 적어줍시다. 유통법 35조가 저온 저장입니다. 그래서 유통법 35조를 보면서 좋은 선도 유지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러면 이제 유지의 필요성. 왜? 수산물은 수분이 60도 이상이기 때문에 부패가 쉽고, 그리고 수산물은 유통 과정도 다양하지만 소비자가 한목에 묵지 못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기 때문에 소비지 시장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보관의 문제 등등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 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저장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통법 35조의 골드 체인 좋은 저장법 뭐냐면요, 수확한 후에 유통할 때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좋은 저장은 선상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도 들어갈 겁니다. 한약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저장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책에 들어가서 냉각 저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동결 저장법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법 35조보다도 더 수산물에 전후 처리해가지고 바다에서 선상에서 잡았을 때도 좋은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냉각 저장법에는 빙장법과 냉각 해수 저장법이 있고요. 동결에서는 아까 마이너스 이것 가지고 많이 했지만, 동결 저장법에는 마이너스 18도 또는 그 이하의 19도나 마이너스 20도에 저장하는 걸 동결 저장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냉동이란 말도 씁니다. 냉동법이라고. 그리고 나서 동결을 했으면은 수하고 전처리 할 때 그레이저, 그러니까 빙의피기를 하면서 그레이징을 합니다. 방법을. 그 말까지 동결 저장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시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고시 기준의 동결 품하고 여기서 말한 동결 저장법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의 저온 저장 온도가 있습니다. 자, 부분 동결이 있고 동결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기간 보존으로 식품이 완전히 얼려서 하는 것을 동결이라 합니다. 아까 전에 동결품이란 말을 그때는 냉동품이라 했죠. 냉동품. 그죠? 고시에서는 냉동품이라는 건 뭔가 어떤 이런 얘기하고 용어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OX 같은 것도 그러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넓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빙의 그레이징이 168페이지 나왔는데, 그레이즈 같으면은 소포장의 대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칠판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그러지만, 수산물을 잡았으면은 바다에서 전처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바다에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왼쪽으로 하면 급속 동결이 있고 완만 동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또 가공하는 단계가 또 전처리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고등학교 책하고 핵심 백문백답에 지금 계속 올리는데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낼 때는 교수들은 정확하게 낼 겁니다. 위치를 선정해 줍니다. 어디서, 선상에서, 아니면 양육장에서, 아니면 가공 어디 지역에, 보름 지역에 가공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줄 거니까 그런 걸 고민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의 들을 때는 전처리 후처리를 구분 좀 했습니다. 급속 동결을 하다 보면은 다 동결을 합니다. 동결하는데 고기가 큰다든지 또는 개체적으로 비쌀 때 그 하나하나 동결을 합니다. 동결을 하고 나서 빙의를 살짝 입힙니다. 입혀가지고 소포장 대신에 입혀가지고 냉장을 하죠. 냉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가공할 때 육지에 가서 또 가공을 하는 처리가 됩니다. 자, 완만 동결 같으면은 그 최대 빙결점을 35분 이후로 통과되는 것을 완만 동결이라 합니다. 그것은 새우 같은 것은 다양하게 들어올 때 팬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결을 하고 냉장을 합니다. 또 하나, 한쪽에는 가공을 할 때 바로 가공회사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체와 의육을 분리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나름대로 개념을 잡히셔야 됩니다. 어체 의육을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 가공할 때 어체와 의육의 가정을 또는 적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체 구분, 의육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김용혜 같으면 안에의 머리를 잡고 라운드하고 안에, 그러니까 세미 드레스, 팬 드레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는 옹거를 하고 세미 드레스는 안에니까 아가미와 내장을 없애고 안에의 머리, 그리고 드레스는 머리를 없애고 팬 드레스는
작고 지름이와 꼬리를 없습니다. 그게 어치의 처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필렛부터는 어육 처리입니다. 어육 처리가 돼야만이 나중에 연제품 오면은 살쟁이 같은 거 또는 포장 통조림 할 때 포장 통조림에 시행할 때 살쟁이란 말을 쓸 겁니다. 그때는 벌써 어체는 다 지나가고 밑에 필렛 이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펜뜨기, 세 펜뜨기를 하고 그라운딩 행위를 하는 게 살쟁입니다. 그때부터 통조림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빼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9입니다. 수산 가공 원료의 수송입니다. 자, 수산 가공 원료의 수송이라는 것은, 원료가 수송이라는 것은 과연 바다의 원료에 수송하는 거냐, 육지에서 하느냐 고민해야 됩니다. 자, 1차 유통법에 볼 때 수산물 유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유통법의 구정이 있고 산지의 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유통법이 나오면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원료의 수송은 유통은 수확을 잡고 양육한 후에 유통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수산물 원료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전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6시까지. 아, 지금 다음 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예.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아, 몰랐네, 우리가 지금. 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수송. 하루 수송 같은 거는 유통법에 다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루 수송 산소 보충 방법.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수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식품의 저장이 있습니다. 다음 팀이 또 있구나. 수산식품을 저장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온도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온도 문제는 이 박스 넘겨보세요, 형님. 박스 넘겨보면요,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 잠깐만요, 저 보고 올게요. 우리가 다음 타임이 있다면 문제가 있고. 주인이 저를 미치야시오. 가서 빨리 술이나 드시고. 저렇게 사명감이 밖에 근데 힘든데 돈 받고 하는 거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아, 저쪽에서 한 10분 이상 주기로 했습니다. 네, 10분으로 하나 찍고 이렇게 돕게요. 이게 이제 여기 이 파트가 제일 거기니까 172페이지입니다. 저장입니다. 저장을 하는데 왜 하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다는 것은 유통에 시간하고 또는 경제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가치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수분이 많습니다. 근데 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패하고.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올해 문제가 박스를 보면은 수분을 관리하는 것이 수분 활성도 문제 AW입니다. 건조법, 건조품, 염장품, 군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방법으로는 염장법은 무슨 방법, 물관법, 계량물관법 이런 게 나오겠지만 군제품은 올해가 내운법이 나왔죠. 1차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제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은 가열 처리라든지 좋은 저장, 식품 첨가물 저장, 그러고 나서 식품 조사, 감맛은 있고요. 기체, 그리고 탈산소 진공 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진공 포장을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 pH,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젖산이 이제 바로 식품이 나오면은 젖산의 문제인데 pH 조절하는 것이 바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식품 쓸 때 이 문제를 언급하셔야 됩니다. pH가 뭐더라도. 그리고 위에 수분 활성도 AW입니다. 액티비티 W니까 월인데 이 조절은 건제, 염장, 군제는 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분을 조절해가지고 일정한 수분이 농도가 40% 이상의 이하를 그 정도만 유지하면은 미생물이 활성화가 억제된답니다. 그래야 부패가 안 됩니다. 그 문제하고 어디에 범위 되는 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조절에 관한 저장입니다. 자, 위에 얘기를 지금 금방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올해 얘기 나올 것이고, 그리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 미생물 정식과 수분 활성도 관계, 그리고 나서 건조는 등온 흡수 곡선이 있습니다. 등온 흡수 곡선은 40%의 수분을 하는데 결합수와 중결합,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활동하는 것은 중결합수와 자연수를 이용하지 결합수는 이용 못합니다. 왜? 그건 어육에 딱 붙어가지고 결합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게 수분 활성도이고, 그리고 나서 건조를 할 때 등운 흡수 곡선이라는 것은 수분이 만일에 그 어체가 수분이 50%고 밖에가 수분이 그 60% 하면은 5%가 뺏겨야 됩니다. 그래야 45 맞나? 60하고 52배는 55가 돼야 이동을 안 하겠죠. 그 온도 일정한 온도에서 움직이는 그 식분의 평균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를 등운 흡수 곡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거는 이 차를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염장입니다. 염장은 작년에 놓았습니다. 염장은 일단 소금, 식염을 첨가해 가지고 삼투압에 해 가지고 있는 고기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부패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게 염장법이다. 염장법에는 물관법, 계량물관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가 있죠? 마른 물관법 있죠. 마른 물관법, 계량 물관법 있죠. 그냥 말은 거. 예, 그러고 나서 특수 물관법도 있습니다. 특수 염장법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훈제, 그 다음 가열입니다. 가열은 열을 줘가지고 미생물을 막습니다. 부패를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부패를 하기 전에 저기니까 자기 소화 전 단계 그리고 또는 사후 경직을 해가지고 신선도에 어떤 그 상태에서 막는 거지, 자기 소화까지 넘어가 버리면 맛이 가니까 그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경하기 전이겠죠. 가열, 미생물, 가열 온도. 이 사람들 나중에 아까 전에 돈 주고 왔어요, 안 주고 왔어요? 무슨 소리? 여기 돈도 안 주고 왔잖아. 우리가 해야지. 그건 해경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결국은 수분을 없애는 겁니다. 이 아까 여성부도 이제 잘못됐네. 그럼 가는 중량이고 자비부터 내가 이제 완전 진짜 김용의 호구로 알고 이제 군자로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고 뭐 이런 식이네. 몰랐어. 몰랐어. 아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그 1년 1,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버리세요.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저온입니다. 저온이 아까 전에 한 온도 냉동이냐 냉장이냐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분 첨가물. 자, 식분 첨가물인데 보존료가 있고 산화 방지가 있습니다. 이 1차 문제가 뭐냐, 미생물 생육에 억제하는 소보산, 칼륨이나 칼슘, 소보산하고 산화 방지제에 놓는 거하고 지금 1차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BHT, BHA와 BHT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게 1차 문제입니다. 자, 그걸 구분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분조사 처리는 식분조사 처리는 감마선 처리가 있습니다. 고속 전자선으로 방사성으로 레드라는 걸 하고 있고 부산에 강의할 때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변질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만 알고 나서 그 뒤에는 그냥 책만 넘기도 그 감이 잡힐 겁니다. 수산물의 변질을 보면요, 여기 읽어보면은 세 번째 줄입니다. 미생물의 정식과 호소 반응, 산화 반응, 갈병 반응, 동결 변성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파트가 여기입니다. 이걸 100번 본다 해가지고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자주 내려가는 거는 부산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강의하면서 많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올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만 점수는 많이 안 됐습니다. 냉동 화상하고 농기 그리고 골드 소크 같은 해가지고 1점 2점짜리가 나왔습니다. 티로시아나이즈 해가지고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 있습니다. 일단 1차 오염의 자체가 있고 2차는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피리오 부패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모나스와 비브리오속 같은 거 수중세군이고 좋은 세군이 있습니다. 수중에는 보통 온도가 3도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세군입니다. 그 다음 식중독이 있고요. 넘어갑니다. 일단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호소입니다. 호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화학 반응입니다. 자, 드디어 화학 반응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은 호소를 해가지고 A라는 성질이 B라는 성질이라는 A- 성질이 반하는 것이 화학 반응입니다.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촉매는 단백질이랍니다. 잠깐만 질문 하나. 네. 이 효소 자체가 이 미생물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는 그렇죠, 그렇죠. 촉매자, 그러니까 그 방아쇠 땡기고. 그게 도와주는. 예, 근데 방아쇠를 이게 이해가 안 땡기면은,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작년에도 놓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같은 그 비전문가는 굉장히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호소라는 것은 아까 말한 화학 변화라는 것은 A라는 성질이 있는데 뭔가 지금 다른 촉매를 작용해가지고 A-로 변하는 겁니다. 그 성질이 변하는 게 화학작용입니다. 그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작용하고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속도 이렇게 촉진하는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교수들이 이렇게 쓴답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과 물리 변화는 화학 반응하고 물리 반응이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면은 아 그런갑다 이 생각. 그러니까 아까 물리 변화는 A가 있으면 거기다 더하기 빼기 한테 갈라든지 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물리고 거기서 이 변화가 변질되는 것이 화학 변화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뭐 조절 인자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변질입니다. 옆에 수산물 이게 저 변질에는 자기소와 지질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박스를 정리합시다. 이 박스 잘 되는 겁니다. 자기소화에 했던 그 변질은 단백질 분해 호소를 펩티드 아미노산과 조직연합 부패 촉진 이런 구분을 했고 지질은 산패입니다. 지방산과 산소와 결합해가 지방하고 결합돼 가지고 붉게 산패가 촉진됩니다. 이것이 지질분해입니다. 이 정도가 박스를 먼저 보고 감을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변입니다. 갈변에는 호수적 갈변과 비호수적 갈변이 있습니다. 식분끼리 붙은 게 비호수적 갈변이고요. 이 호수적 갈변이 화학적 변화를 또 일어납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기업 민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옛날에 없었는데 이거 놓고 나서 또 잡아인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흑변을 각각적 변하는 호수는 티로시나제고 그 결과가 티로신입니다. 그러고 나서 검은색이 밀라닌입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호수적 갈변에 보면은요 미야마르 반응 기억에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케르멜론 반응 그 다음에 아스코르보산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타이틀을 먼저 보시고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까지는 오래 놓은다면은 이거는 그 마차지 말하고 낸 겁니다. 예예예 보고서도 못 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어로 쓰시오. 예예 그 정도 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큰 타이틀을 먼저 보시고 이게 메일로드 아니에요? 마이야르 메요 상관없죠. 이거 발음에 영어를 적으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메일로드만 들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형님. 산화에 의한 변질입니다. 산화에 먼저 변질이 행정고시 기출 문제입니다. 3패입니다. 지질의, 그러니까 기억이 지질의 변질을 3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고시 기출 문제니까 3패는 뭔가? 3패의 방법, 그리고 나 자연산화, 가열산화, 강간질산화 해가지고 행정고시 기출 문제니까, 그리고 3패 억제법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행정고시 기출 문제니까 우리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3패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포장을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화 방지제를 BHA, BHT, 토코페롤 등을 첨가한다. 온도를 낮추면 산패를 하고 불투명 용기 포장지를 잘한다. 그리고 산소가 지질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게 산패입니다. 그러면은 산소를 투입하는 것을 포장을 잘하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결입니다. 동결을 하면은 급속 동결과 식품의 동결하면 단백질 변성으로 보수력이 저하여 육즙이 발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있는 수산물을 급속 동결하면 그 있는 성질이 그대로 동결됩니다. 근데 완만 동결하면 이게 얼음이 처음에 침투할 때 급속 동결은 빈결정입니다. 빈결정은 온도 얼음입니다. 빈결정이 급속 동결은 똑같은 모양이 그냥 그 수산물 안에 생깁니다. 같이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수산물의 어체에 대한 충격이 없습니다. 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빈결점이 많이 수산물 급히 얼기 때문에. 근데 완만동기는 최대 빈결점 35도 5분 이상을 통과하기 때문에 천천히 얼습니다. 천천히 얼으니까 빈결점, 얼음 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산물에 대한 그 어육, 그러니까 수산물 어육이라 이러면 거기 맞네. 어육의 충격을 급속으로 나갑니다. 급속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의 특징도 노겠지만 해동할 때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급속 동결은 똑같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 해가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근데 완만 동결은 큰 놈 작은 놈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동을 시켜버리면은 빈결점이 큰 거는 늦게 녹을 것이고 작은 건 빨리 녹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육의 그 단백질이라든지 흡수 못 돼가지고 충격받으니까 드립이 발생이 심하죠. 그럼 맛도 없어지겠죠. 이런 얘기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동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가공입니다. 이거는 봐요. 수산물의 가공 같은 거는 그 건조품 가공, 자 저장성 가공을 하면은 저장성을 오기고 시간, 풍미하고 미생물의 생활을 억제를 하는 게 가공입니다. 그렇지만 가공을 아무래도 해가지고 맛도 했지만 시간 차이도 해가지고 부가가치도 항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 박스를 볼게요. 저장, 냉동, 건재, 염장, 통조림은 저장성의 목적이고 마제어는
어육 연제품, 훈제품, 발효식품, 조미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미생물의 억제는 건제, 연장, 통조림, 어육입니다. 그 다음 미생물 억제라는 것은 일단 미생물은 살라 그러면 온도라든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걸 차단해버리는 하니까 수분을 줄여버리면 되거든요. 또 그런 개념으로 계속 이 박스를 고민하시고요. 자, 건제품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건제 방법에는 천일건제법, 동건법, 열풍건조법, 냉풍건조법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볼 때는 이 책을 큰 타일로 먼저 보십시오.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 배건법, 머슴법 이런 등등 있습니다. 건제품 종류 184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그러면 건제품의 종류도 소금법, 작은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건 먼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올린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훈제품입니다. 올해는 훈제품의 내용법이 1차가 놓았죠. 그죠? 1차 놓았는 만큼 2차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훈제품, 포르말데히드와 페놀루 같은 게서 하는 겁니다. 지금 3분 남았습니다. 어디 보는 거예요? 어디요? 187페이지입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건제품 얘기하다가 예, 훈제품. 혼제품 넘어. 네, 넘어갔습니다. 냉온분, 온분, 여론분, 해군품이 있습니다. 크게 먼저 보십시오. 지금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만 하고, 그 다음에요. 염장법입니다. 작년에 놓았지만 마르간 물관법, 계란물관, 특수물관법이 있습니다. 염장법이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더 아시고, 소금의 침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특산물에 대한 아까 전에 카페 봤잖아요. 그 특산물에 대한 고시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180. 예. 몇 페이지? 아까 전에 191페이지부터 쭉 들어가자. 카페 방금 보잖아요. 요거를 공통 기준을 외워야 돼요. 개별 기준이 지금 작년에 놓은 거는 개별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통 기준 읽고 개별 기준은 많은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놓은 건 보고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공통 기준 다. 넘어가고 194페이지입니다. 형님, 194페이지 안 되고 있어. 뒤에 가면 194페이지. 알아서 194페이지에 뭐 구운 김 아까 전에 있었죠. 특산물 3%. 그죠? 밑에. 구운 거 밑에. 예, 있죠. 구운 김 3%입니다. 수분이. 넘어갑니다. 가공품이 있고. 예. 그럼 특산물 가공품이라는 이쪽에 파트가 있다는 전제를 깔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제품입니다. 연제품 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연제품입니다. 연제품 같은 것도 지금 올해 연제품은 계열입니다. 계열. 예. 계열에 그래서 망상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넘기고 200페이지가 연제품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가 냉동 수리비 작년에 2차가 놓았습니다. 201페이지 냉동 수리비가 놓았습니다. 동결 수준이. 예. 아니 이게 이제 냉동이나 동결 연육 제조를 하는지 교수들은 냉동 수림이라 그럽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수세의 목적과 당을 첨가하는 방법, 왜 이유 이거 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겔입니다. 겔 행성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거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지만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젓갈입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이거 주기로 했습니다. 젓갈인데 젓갈 발효식품입니다.